미영이 남편이랑 이런 문자를 주고받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수진이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은 정말 사소한 안부 문자 한 통에서 시작되었거든요. 그날은 1995년 동기들과의 모임이 있던 날이었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소주 몇 잔 기울이며 옛날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어요. 미영이도 함께 있었는데 평소보다 많이 취한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남편 정우 씨가 출장이 너무 잦아서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하소연을 늘어놓더군요. 붉어진 얼굴로 술잔을 기울이며 계속 투덜거렸어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고 정우 씨는 일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동창들과 헤어진 후 집에 돌아가는 길 택시 안에서 문득 미영이가 걱정되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서 혹시 집에 잘 들어갔을까 싶어서 가볍게 문자를 보냈거든요. 진짜 별 생각 없이 보낸 안부 문자였어요. 그런데 답장이 예상과 달랐어요. 미영이가 아니라 정우 씨에게서 왔더라고요. 수진 씨, 안녕하세요. 미영이는 지금 샤워하고 있어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이 취해서 집에 오자마자 바로 씻는다고 들어갔네요. 이런 다정한 답장이 온 거예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미영이가 수진이 문자를 정우 씨에게 보여준 건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우 씨의 문자에서 뭔가 따뜻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평소 모임에서 만났을 때는 그냥 친구 남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문자로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영이 대신 답해주셔서 고마워요. 혹시 폐가 되었나요? 정우 씨도 출장 다녀오시느라 피곤하실 텐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진짜 예의상 보낸 문자였죠. 그랬더니 또 답장이 왔더라고요. 아니에요. 전혀 폐 안 됩니다. 사실 집에 오니까 조용해서 좀 심심했거든요. 수진 씨가 문자 보내주니까 오히려 좋네요. 이런 답장이었어요. 이렇게 단순한 안부 인사가 짧은 대화로 이어졌어요.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죠. 오늘 모임은 어땠는지, 미영이가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그런 소소한 대화였어요. 그런데 묘하게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정우 씨는 생각보다 유머 감각도 있고 세심한 면도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설렘이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친구 남편과의 예의상 문자 교환이었는데 왜인지 다음 답장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정우 씨의 문자에는 뭔가 진심이 느껴졌어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몇 차례 더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별것 아닌 내용들이었지만 하나하나가 새롭게 느껴졌어요. 평소 남편과는 이런 대화조차 나누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집에 와서도 TV만 보거나 휴대폰만 들여다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날 이후로 정우 씨와의 문자 교환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별것 아닌 대화였는데도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이런 게 설렘이라는 건가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작은 설렘이 얼마나 위험한 시작인지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나도 그날 밤 정우 씨와 나눈 문자가 계속 생각났어요. 수진이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TV를 보면서도 자꾸만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문자가 왔나 싶어서요. 하지만 당연히 아무것도 오지 않았죠. 그냥 친구 부인에게 예의상 답장을 보낸 것뿐인데 뭘 기대하고 있었던 걸까요? 미영이는 평소처럼 바빴어요. 회사 일도 많아서 야근이 잦았고 남편이 지방 출장을 자주 다니니까 집안일을 혼자 다 해야 했거든요.
일주일의 절반은 혼자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회사에서도 프로젝트가 바빠서 주말에도 나가는 일이 많았어요. 정우 씨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건설 현장 관리 일을 하니까 출장이 많았어요. 한 번 나가면 일주일씩 집을 비우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지방 현장이 늘어나면서 더욱 바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이 자신도 비슷한 처지였어요. 남편 상철 씨는 집에 있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거든요.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서 TV 리모컨만 들고 있거나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대화라고 해봤자 내일 날씨가 어떨지 저녁은 뭘 먹을지 그런 정도였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과 진짜 대화를 나눠본 게 말이에요. 결혼 초기에는 그래도 서로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하곤 했는데 어느새 그마저도 사라져버렸어요. 각자 자기 일에만 바빠서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던 중 열흘 후 정우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갑자기 온 문자여서 깜짝 놀랐죠. 수진 씨,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미영이 걱정해 주셔서 무척 고마웠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가슴이 조금 빨라졌어요. 별것 아닌 안부 인사인데도 말이에요. 그래도 정중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 씨.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미영이는 요즘 어때요? 많이 바쁜가요? 그렇게 다시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미영이 안부를 묻는 정도였는데 점점 서로의 일상 이야기로 확장되었어요. 정우 씨는 출장지에서의 이야기를, 수진이는 집에서의 소소한 일상을 나누었죠. 정우 씨의 문자는 특별했어요.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묻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오늘 뭐 하셨어요? 혹시 심심하지 않으세요? 이런 질문들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일깨워 주었어요. 특히 정우 씨가 출장 중일 때 문자가 더 자주 왔어요. 호텔에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다고 수진이와 문자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누군가 내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인 줄 몰랐거든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일찍 잠들고 나면 정우 씨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이 하루의 마무리가 되었어요. 서로의 빈자리를 문자로 채워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미영이는 야근으로, 정우 씨는 출장으로, 수진이는 남편과의 소통 부재로 각각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상이 한 달쯤 계속되었어요. 매일은 아니었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문자를 주고받았죠. 처음에는 안부 인사 정도였는데 점점 더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힘들었던 일, 속상했던 일, 기뻤던 일까지도 나누게 되었거든요.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정우 씨에 대해 새로운 면을 알게 되었어요. 모임에서 만났을 때는 그냥 조용하고 진중한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의외로 유머 감각도 있고 배려심도 깊더라고요. 특히 수진이의 사소한 말도 잘 기억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모습이 무척 고마웠어요. 어느새 정우 씨의 문자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휴대폰 소리가 나면 혹시 정우 씨인가 싶어서 재빨리 확인하곤 했죠. 이런 게 위험한 신호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너무 오래 메마른 일상에 갑자기 담비 같은 존재가 나타난 거니까요. 한 달 반이 지나자 정우 씨와의 문자는 더 이상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어요. 수진이는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널다가도 정우 씨 문자가 생각나곤 했습니다. 어느새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날도 평소처럼 정우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하지만 내용이 조금 달랐죠. 수진 씨, 요즘 많이 힘드세요? 문자를 보니까
뭔가 지쳐 보이는 것 같아서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정우 씨는 참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수진이의 문자 톤만 봐도 기분을 알아차리더라고요. 사실 그날 남편과 작은 다툼이 있었어요. 별것 아닌 일이었는데 남편이 짜증을 내면서 나가버렸거든요. 그런 상황이 문자에 스며들어 있었나 봐요. 정우 씨가 알아채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답장을 보냈어요. 네, 조금 그래요. 집에서 작은 일로 다투고 나니까 기분이 별로네요. 이런 일상의 스트레스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더 답답해요. 이렇게 적고 나니까 왠지 후회가 되더라고요.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정우 씨의 답장은 예상과 달랐어요.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 기분 알 것 같아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얘기 들어드릴게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거든요. 이 문자를 받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줬을까요? 남편은 물론이고 가족들도 바빠서 수진이의 속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친구 남편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다니. 그날 밤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결혼 생활의 어려움, 중년의 외로움, 꿈꾸던 삶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까지. 정우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 출장이 잦아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미영이 와도 예전만큼 대화가 없다는 것 말이에요. 서로의 고민을 나누다 보니 묘한 동질감이 생겼어요. 같은 연령대,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정우 씨는 참 좋은 상담자였어요. 수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때로는 조언도 해주었어요. 며칠 후 정우 씨에게서 온 문자는 더욱 특별했어요. 수진 씨와 이야기하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고 있어요. 당신밖에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 말을 읽는 순간 가슴이 조금 뛰었어요. 정우 씨도 수진이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냥 고마움의 표현일까요? 어쨌든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은 것은 참 오랜만이었어요. 감정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대화는 더욱 깊어졌어요. 서로의 어린 시절 이야기, 젊었을 때의 꿈, 지금의 고민까지 나누지 않는 게 없었어요. 특히 정우 씨는 수진이의 이야기를 참 잘 들어주었어요.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냥 공감해주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죠. 어느 날 밤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정우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수진 씨, 지금 잠들기 전인가요? 오늘 하루 종일 수진 씨 생각을 했어요. 이상하죠? 이런 내용이었어요. 순간 온몸이 조금 떨렸어요. 이건 분명 단순한 우정을 넘어선 뭔가였거든요. 금기의 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도 정우 씨를 그냥 친구 남편으로만 생각할 수 없게 되었어요. 문자를 주고받을 때마다 설렘이 커졌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정우 씨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런 감정이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도 늦게까지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서로에 대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뭔가 위험한 경계선에 서 있다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 스릴이 더욱 자극적이었어요. 잠들기 전 마지막 문자에서 정우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수진 씨와의 대화가 저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런 말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이 문자를 읽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이제 참 위험한 지경에 이른 것 같았거든요.
정우 씨와 문자를 주고받은 지 2달이 훌쩍 넘어가자 수진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문자만으로는 뭔가 부족했거든요. 정우 씨의 목소리도 듣고 싶고 표정도 보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정우 씨에게서 예상하지 못한 문자가 왔어요. 수진 씨, 문자로는 부족해요. 얼굴 한번 볼 수 없을까요? 물론 조심스럽게 말이에요. 이 문자를 받는 순간 온몸이 순간 경직되었어요. 드디어 정우 씨도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사흘 동안 고민했어요. 만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답장을 보냈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이렇게 적고 나니까 정말 선을 넘는다는 실감이 났어요. 첫 만남 장소는 집에서 꽤 떨어진 카페로 정했어요. 혹시나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서로 조심스러웠거든요. 만나는 날까지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그 시간이 참 길게 느껴졌어요. 설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죠. 드디어 만나는 날이 왔어요.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렸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정말 우연을 가장한 첫 만남이었죠. 혹시 누가 보더라도 그냥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보이도록 연출했어요. 정우 씨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조금 빨라졌어요. 모임에서 몇 번 봤지만 이렇게 둘이서 만나니까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정우 씨도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어요.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죠. 처음에는 무척 어색했어요. 문자로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했는데 막상 얼굴을 보고 앉으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편해졌어요. 역시 정우 씨는 대화를 잘 이끌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카페에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문자로 나누었던 대화들을 실제로 해보니까 더욱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정우 씨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까 더 따뜻하게 다가왔고 표정 변화를 보니까 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시간이 금세 지나갔어요.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정우 씨도 같은 마음인지 계속 시계를 보면서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시간이 좀 더 있으시면 저녁이라도 같이 하실래요? 사실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남편이 일찍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정우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친구들과 저녁 먹는다고 거짓말을 했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술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우 씨가 맛있는 와인이 있는 곳을 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와인을 좋아했던 수진이는 솔깃했어요. 그렇게 분위기 있는 와인바로 자리를 옮겼죠. 와인을 마시면서 대화는 더욱 깊어졌어요. 평소 문자로 나누지 못했던 더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와인의 힘인지 분위기의 힘인지 서로에 대한 감정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정우 씨가 먼저 말했어요. 수진 씨, 솔직히 말하면 요즘 수진 씨 생각을 안 하는 날이 없어요. 이런 마음 가져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수진이도 같은 마음이라고 고백했죠. 술 기운과 분위기에 휩쓸려 점점 가까워졌어요. 테이블 너머로 손이 닿을까 말까 하는 거리에 앉아 있는데 정우 씨의 손이 수진이 손을 살짝 건드렸어요.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죠. 결국 그날 밤 둘은 가까운 호텔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부터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정우 씨의 손이 수진이의 손을 살짝 잡았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방에 들어가자마자 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수진이를 안았고 수진이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까 떨렸거든요. 정우 씨가 수진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천천히 키스했어요. 부드럽고 간절한 키스였죠. 수진이는 눈을 감고 그 순간에 몸을 맡겼어요. 정우 씨의 손이 수진이의 등을 천천히 어루만졌어요.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가는 손길이 너무 조심스러웠죠.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이 말이에요. 수진이도 정우 씨의 셔츠에 손을 올렸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죠. 침대에 함께 누웠을 때 정우 씨가 속삭였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말을 언제 마지막으로 들어봤을까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우 씨는 그런 수진이의 눈물까지도 사랑스럽게 닦아주었어요. 서로의 옷을 벗어가면서 수진이는 깜짝 놀랐어요. 정우 씨의 몸이 남편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특히 그 부분의 크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순간 당황스러우면서도 묘한 기대감이 들었죠. 정우 씨도 수진이의 놀란 표정을 보고 미안해했어요. 괜찮을까요? 혹시 아프면 말해주세요. 정우 씨의 배려 깊은 말에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정우 씨가 워낙 부드럽고 천천히 해주니까 점차 익숙해졌어요.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충만감을 느꼈죠. 그날 밤은 뜨거웠어요.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 같았어요. 정우 씨의 손길은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세심하고 더 간절했거든요. 수진이의 몸 구석구석을 아끼며 사랑하는 모습에서 진심을 느꼈어요. 수진이도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열정을 되찾은 느낌이었어요. 정우 씨는 수진이를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대했어요. 거칠지 않고 부드럽게, 하지만 뜨겁게 사랑했죠. 수진이는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언제였나 싶었어요. 몸과 마음이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절정의 순간에는 서로 꽉 안고 있었어요. 정우 씨의 이름을 부르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고 정우 씨도 수진이를 부르며 격정을 쏟아냈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둘만 있는 것 같았죠. 새벽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죄책감과 동시에 만족감도 느껴졌고 후회와 함께 또 다른 기대감도 생겼어요. 무척 복잡한 마음이었죠. 정우 씨도 비슷한 상태였어요. 서로 말없이 옷을 입고 조용히 호텔을 나왔어요. 헤어질 때까지도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첫 번째 선을 넘은 밤이 지나갔어요. 그날 밤 이후 사흘 동안 정우 씨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수진이도 먼저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죠.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곱씹어 보니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미영이를 배신한 것 같아서 괴로웠고 동시에 그날 밤의 달콤함이 계속 떠올랐어요.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정우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수진 씨, 안녕하세요. 며칠 동안 연락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런 내용이었죠.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 복잡한 감정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답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참 고민했어요. 결국 솔직한 마음을 적었죠. 저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후회도 되고 그리운 마음도 들고요. 복잡해요. 이렇게 보냈더니 바로 답장이 왔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후회와 그리움이 동시에 드는 게 이상하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수진 씨가 너무 그리워요. 이런 문자를 받는 순간 가슴이 조금 뛰었어요. 역시 정우 씨도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날부터 다시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서로 몸을 섞었다는 사실이 모든 대화에 깔려 있었거든요. 더 은밀하고 더 간절한 느낌이었죠. 죄책감은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정우 씨와의 그 밤이 너무 강렬했거든요.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한 느낌이었어요. 남편과는 몇 년째 그런 관계가 소원했는데 정우 씨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우 씨도 비슷한 상태인 것 같았어요. 문자에서 수진이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하게 느껴졌거든요. 밤늦은 시간에 오는 문자들은 더욱 솔직했어요. 수진 씨 생각에 잠이 안 와요. 다시 만나고 싶어요. 이런 내용들이었죠. 일주일 후 결국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호텔로 바로 갔어요. 서로 목적이 뻔했으니까 굳이 다른 핑계를 댈 필요도 없었죠.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손을 잡고 있었어요. 두 번째 만남은 첫 번째보다 더 뜨거웠어요. 서로에 대한 갈증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었죠. 호텔 방에 들어가자마자 정우 씨가 수진이를 벽에 살짝 밀어붙이며 키스했어요. 이번에는 첫 번째처럼 어색하지 않았죠. 서로의 몸을 알고 있으니까 더 대담해질 수 있었어요. 정우 씨의 손이 수진이의 허리를 감쌌을 때 온몸이 떨렸어요. 옷을 벗기는 것도 첫 번째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죠. 서로 눈을 마주보며 천천히 옷을 벗어갔어요. 수진이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정우 씨의 뜨거운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수진이가 먼저 정우 씨를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첫 번째 만남에서 놀랐던 그 크기가 다시 한번 놀라웠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당황스러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지난번에 느꼈던 그 충만감을 다시 느끼고 싶었어요. 침대에서 정우 씨는 수진이의 몸을 마치 지도를 그리듯 손끝으로 따라갔어요. 목부터 시작해서 쇄골, 가슴, 배까지 천천히 내려가는 손길에 수진이는 숨이 가빠졌어요. 정우 씨가 귓가에 속삭이는 사랑한다는 말에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이번에는 수진이도 더 적극적이었어요. 정우 씨의 넓은 가슴에 손을 올리고 입술로 목덜미에 키스를 했어요. 정우 씨가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더 대담해졌죠. 서로의 몸을 탐험하는 시간이 길었어요. 하나가 되는 순간 수진이는 진짜 완전한 여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남편과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그 크기가 주는 특별한 감각에 몸이 떨렸거든요. 정우 씨도 수진이의 반응을 보며 더욱 사랑스럽게 움직였어요. 이번에는 첫 번째와 달리 수진이가 정우 씨의 크기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오히려 그 때문에 느끼는 만족감이 더 컸죠. 남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하고 완전한 느낌이었어요. 이런 게 진짜 사랑인가 싶을 정도로 황홀했거든요. 정우 씨는 수진이의 몸을 마치 보물처럼 아끼며 사랑했고 수진이도 모든 걸 내맡겼어요. 하나가 되는 순간 둘 다 격정적으로 서로를 불렀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걸 잊을 수 있었거든요. 죄책감도 불안감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사랑만 남았어요.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서로를 꽉 껴안고 있었어요. 정우 씨의 품에서 수진이는 완전한 여자가 된 기분이었죠. 땀에 젖은 몸을 서로 감싸며 거친 숨을 고르는 시간도 소중했어요. 관계 후에도 오래 안고 있었어요. 서로 말없이 체온을 나누며 여운을 즐겼죠. 그런 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남편과는 이런 감정적 교감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 이후로 만남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였는데 그때마다 더 깊은 관계로 발전했어요. 단순히 육체적 관계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더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모든 걸 나누는 사이가 되었죠. 은밀한 비밀이 두 사람을 더 끌어당겼어요. 아무도 모르는 우리만의 비밀이라는 게
묘한 흥분감을 주었거든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런 특별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스릴이었어요. 정우 씨와 만나지 않는 날에도 계속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더 솔직하고 대담한 내용들이 오갔죠. 서로의 몸을 그리워하는 말들, 다음 만남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 일상의 활력소가 되었어요. 특히 정우 씨가 출장 중일 때는 문자가 더 자주 왔어요. 호텔 침대에 누워서 수진이 생각을 한다거나 수진이와의 추억을 떠올린다거나 하는 내용들이었죠. 그런 문자를 받으면 가슴이 조금씩 뛰었어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우 씨와 만나지 않는 날이면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집안일을 하면서도 장을 보면서도 계속 정우 씨가 떠올랐죠. 이런 감정이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달콤했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졌어요. 정우 씨와 비교하면 남편이 너무 무미건조하게 느껴졌거든요.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함께 사는 룸메이트 같은 느낌이었어요. 반면 정우 씨는 수진이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주었죠. 미영이와 만날 때는 조금 어색했어요. 친구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미영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평소처럼 대했어요. 오히려 수진이가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며 좋아하더라고요. 무척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친구 남편과 바람을 피우면서 오히려 생기가 돌아온 거니까요. 거울을 보면 예전보다 윤기가 흘렀어요.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싶었죠. 그렇게 2달이 더 흘러갔어요. 정우 씨와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어갔어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는 달콤한 중독이었어요. 정우 씨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만남의 횟수도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2~3번이었는데 어느새 일주일에 1번씩 만나게 되었죠. 수진이는 각종 핑계를 만들어내느라 바빴어요. 친구 만나러 간다. 쇼핑하러 간다. 병원 간다. 이런 거짓말들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들킬까봐 불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 불안감이 오히려 더 큰 스릴을 만들어냈어요. 금지된 관계라는 것 자체가 묘한 흥분을 주었거든요. 평범한 일상에 이런 비밀스러운 관계가 숨어 있다는 게 수진이를 더욱 들뜨게 만들었죠. 정우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출장이 없는 날에도 회사 일이 있다고 거짓말하며 수진이와 시간을 보냈어요. 미영이는 남편이 일에 더 열심히 된 줄 알고 오히려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척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어느 날 정우 씨가 수진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당신 없인 못 살 것 같아요. 하루라도 안 보면 견딜 수 없어요. 이런 고백을 듣는 순간 가슴이 조금 뛰었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너무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진이도 정우 씨에 대한 감정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 사랑인지 집착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강렬했죠. 정우 씨와 떨어져 있을 때는 항상 허전했고 만날 때까지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어요. 이런 감정을 느껴본 지 참 오래되었거든요. 만남의 장소도 점점 다양해졌어요. 처음에는 호텔뿐이었는데 나중에는 정우 씨가 아는 조용한 펜션이나 모텔로도 가게 되었어요. 더 은밀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만나면 더욱 특별한 느낌이었죠. 마치 진짜 연인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특히 지난달 펜션에서 보낸 하루는 잊을 수 없어요. 수진이는 친구와 여행 간다고 했고 정우 씨는 출장이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온종일 함께 있을 수 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둘만의 시간을 보내니까 부부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그날 정우 씨가 수진이를 위해 직접 요리를 해주었어요. 간단한 파스타였지만 무척 맛있었죠. 남편은 결혼한 후 한 번도 요리를 해준 적이 없었는데
정우 씨는 이런 세심함까지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더욱 감동받았어요. 식사 후에는 함께 산책도 하고 펜션 앞 계곡에서 발도 담그고 평범한 연인들이 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어요. 언제 다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더욱 간절하게 느껴졌죠. 밤에는 더욱 뜨거웠어요. 온종일 함께 있으면서 쌓인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았거든요. 정우 씨의 사랑은 진심이었어요. 수진이의 몸 구석구석을 아끼며 사랑해주는 모습에서 진짜 사랑을 느꼈죠. 그런 완벽한 하루를 보내고 나니 현실로 돌아가기가 더욱 힘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마주 앉아 있으니 답답했어요. 몇 시간 전까지 정우 씨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다시 무료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니. 정우 씨도 비슷한 감정인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문자에서 더욱 간절함이 느껴졌거든요. 수진 씨와 함께 있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런 말들을 하면서 더 자주 만나자고 했어요. 점점 더 위험한 스릴에 중독되어 갔어요. 가끔은 아찔한 상황도 있었거든요. 한 번은 미영이가 갑자기 집에 놀러 온다고 해서 급히 정우 씨와의 약속을 취소한 적도 있었어요. 만약 그때 들켰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아찔했죠. 하지만 그런 위험성이 오히려 관계를 더 자극적으로 만들었어요.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만남을 더욱 간절하게 만들었거든요. 평범한 연애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강렬함이었죠. 수진이의 일상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우 씨와 만날 날을 중심으로 모든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날까지는 기다리는 시간이고 만나고 나서는 다음 만남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정우 씨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게 되어버렸죠.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커져갔어요. 특히 미영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모르고 웃으며 대하는 친구를 보면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그 미안함보다 정우 씨에 대한 사랑이 더 컸어요. 어느새 정우 씨와의 관계는 수진이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언젠가는 끝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너무 달콤한 중독이었거든요. 정우 씨와의 관계가 반년을 넘어가면서 수진이의 행동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조심해도 완벽하게 숨길 수는 없었거든요. 특히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미영이가 처음으로 이상함을 눈치챈 건 지난달 모임에서였어요. 평소 같으면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그냥 올려두곤 했는데 그날은 계속 가방 안에 넣어두더라고요. 문자가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재빨리 확인하는 모습도 이상했고요. 그날 미영이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어봤대요. 수진아, 혹시 남자친구라도 생겼어? 요즘 표정도 밝아지고 휴대폰도 계속 보고. 그런 질문을 받는 순간 수진이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당황해서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얼버무렸죠.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냥 요즘 온라인 쇼핑을 자주 해서 그래. 이렇게 둘러댔지만 미영이 표정이 영 석연치 않더라고요. 평소 수진이를 잘 아는 친구니까 뭔가 다르다는 걸 느낀 것 같았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 상철 씨가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평소에는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에 두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샤워할 때도 욕실 문 바로 앞에 두더라고요. 더 결정적인 건 밤에 잠들기 전 행동이었어요. 예전에는 남편보다 먼저 잠들곤 했는데 요즘에는 남편이 잠든 후에도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정우 씨와 늦은 시간에 문자를 주고받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 밤 상철 씨가 물어봤어요. 여보, 요즘 잠이 안 와? 밤늦게까지 휴대폰 보는데.
수진이는 또 당황했어요. 그냥 인터넷 쇼핑몰 구경하는 거야. 별거 아니야. 이렇게 대답했지만 남편의 의심스러운 눈빛을 놓칠 수 없었어요.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지난주였어요. 정우 씨와 만나고 돌아왔는데 미영이가 갑자기 집에 놀러 온 거예요. 평소 같으면 미리 연락을 했을 텐데 그날은 깜짝 방문이었죠. 마침 수진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참이었어요. 어머, 수진아, 어디 갔다 와? 미영이가 밝게 인사했는데 수진이는 온몸이 굳었어요. 혹시 정우 씨 차라도 봤을까봐 불안했거든요. 다행히 정우 씨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내려줘서 들키지는 않았지만요. 어디 다녀왔어? 백화점에 쇼핑하러 갔었어. 이렇게 대답했는데 미영이가 쇼핑백이 없다고 지적했어요. 순간 당황해서 아무것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안 샀어. 이렇게 둘러댔죠. 하지만 미영이 표정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더 곤란한 건 그날 정우 씨 향수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 남편이 쓰지 않는 향수였거든요. 미영이가 뭔가 다른 향수 냄새 나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는데 식은땀이 났어요. 아, 백화점에서 향수 테스트해 봤어. 이렇게 재빨리 대답했지만요. 그 이후로 미영이의 행동이 조금 달라졌어요. 평소보다 수진이를 더 자세히 관찰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문자가 오면 누구에게서 온 거냐고 자연스럽게 물어보기도 하고 요즘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냐고 넌지시 알아보기도 했어요. 수진이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정우 씨와 만날 때도 예전보다 더 멀리 가서 만났고 문자도 더 신중하게 주고받았죠. 하지만 완벽하게 숨기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특히 화장하는 것도 달라졌어요. 평소에는 간단하게만 했는데 정우 씨를 만날 때는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습관이 일상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동네 마트에 갈 때도 친구들과 만날 때도 예전보다 신경 써서 꾸미게 되었죠. 미영이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어요. 수진아, 요즘 무척 예뻐졌다. 화장품이라도 바꿨어? 아니면 피부 관리라도 받는 거야?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속이 조마조마했어요. 혹시 들킨 건 아닐까 싶어서요. 가장 아슬아슬한 순간은 정우 씨와의 문자를 미영이 앞에서 받았을 때였어요. 문자 소리가 나자마자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정우 씨 이름이 화면에 떠 있는 걸 미영이가 봤을 수도 있었거든요. 다행히 미영이는 다른 곳을 보고 있었지만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정우 씨 전화번호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두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런 모든 조치들이 오히려 더 의심스럽게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진이는 점점 더 신경이 예민해졌어요. 작은 질문에도 과민 반응을 보이고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할 때마다 변명을 준비해 두었죠.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비밀이 들킬 듯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죠. 하지만 정우 씨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거든요. 미영이의 의심이 점점 구체화되어 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수진이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편안하지 못했죠. 특히 미영이와 함께 있을 때는 항상 긴장 상태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든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했거든요. 지난주 대학 동창 모임에서 아찔한 순간이 있었어요. 다들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미영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우리 남편이 이상해. 전화 통화하는 것도 예전과 다르고 출장도 더 자주 다니는 것 같고 혹시 바람이라도 피우는 건 아닐까?
그 순간 수진이는 얼굴이 하얘졌어요. 혹시 미영이가 뭔가 눈치챈 걸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요? 다른 친구들은 그럴 리 없다며 미영이를 달랬지만 수진이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미영이가 이어서 한 말이었어요. 사실 며칠 전에 우리 남편 휴대폰을 봤거든.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요즘 너무 이상해서. 그런데 누군가와 문자를 무척 많이 주고받더라고.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히 여자야. 수진이의 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어요. 설마 자신과 주고받은 문자를 본 건 아닐까요? 하지만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정우 씨가 수진이 번호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둔 게 다행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바로 정우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미영이가 당신 휴대폰을 봤다고 해요. 우리 문자도 봤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었죠. 정우 씨에게서도 바로 답장이 왔어요. 알겠어요. 당분간 연락을 줄이고 만남도 미뤄야겠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정우 씨 없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결국 먼저 연락을 했죠. 보고 싶어요. 짧게라도 만날 수 없을까요?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정우 씨도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바로 만나자고 답장이 왔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편안한 만남은 아니었어요. 둘 다 너무 불안했거든요.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생각에 온종일 신경이 곤두서 있었죠. 정우 씨도 평소와 달리 계속 시계를 보면서 조바심을 냈어요. 카페에서 짧게 만난 후 헤어지면서 정우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수진 씨, 우리 이제 무척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미영이가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서 무서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실이 확 다가왔어요. 지금까지는 꿈 같은 시간이었는데 이제 끝이 다가오는 건가 싶었죠. 집에서도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남편 상철 씨가 평소보다 수진이를 유심히 바라보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식사 후에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 있어?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속이 철렁했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평소와 똑같은데. 이렇게 대답했지만 남편의 의심스러운 눈빛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 미영이가 남편에게 뭔가 얘기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수진이의 변화가 너무 티가 났던 걸까요? 더 심각한 건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였어요.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수진아, 요즘 표정이 무척 밝아졌구나. 좋은 일이라도 있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온 가족이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그 순간 숨이 막힐 것 같았죠. 특히 신우이가 농담조로 혹시 둘째 가질 생각이라도 하는 거야? 요즘 여자다워졌는데?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정우 씨와의 연락도 점점 조심스러워졌어요. 예전처럼 자유롭게 문자를 주고받을 수가 없었죠. 며칠에 한 번씩 안부 정도만 물어보는 수준으로 줄였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불안했어요. 혹시 미영이가 또 정우 씨 휴대폰을 확인할까 봐서요.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미영이와의 우정도 깨질 것이고 남편과의 결혼 생활도 파탄날 것이고 모든 게 망가질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정우 씨에게 진지한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이제 끝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해지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었죠. 정우 씨도 한참 후에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수진 씨를 포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후 며칠 동안 서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끝내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정우 씨 없는 일상이 너무 공허했어요.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고 하루하루가 그냥 버티는 시간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정우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수진 씨 없이는 못 살겠어요. 한 번만 더 만날 수 없을까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수진이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결국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막상 만나고 보니 헤어질 수가 없었어요. 서로에 대한 미련이 너무 컸거든요. 이별하자고 만났는데 오히려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었죠.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었어요. 끝내자고 하면서도 결국 다시 만나게 되고 헤어지자고 하면서도 더 깊이 빠져들게 되고 끝낼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미영이의 의심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 갔어요. 어느 날은 수진이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우리 남편이 요즘 이상한데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때는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죠. 모르겠는데? 왜? 무슨 일 있어? 이렇게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어쩔 수가 없었어요. 미영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평소 수진이라면 더 자세히 물어봤을 텐데 그날은 대충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가는 걸 느꼈지만 정우 씨와의 관계를 끝낼 수는 없었어요. 너무 깊이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아니, 사랑인지 집착인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강렬한 감정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혼자 집에 있는데 현관문 벨이 울렸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문을 열어보니 미영이가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단호한 표정이었죠.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할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미영이의 목소리에서 평소의 밝음을 찾을 수 없었어요. 순간 모든 게 들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태연한 척 집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거실에 앉은 미영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죠. 드디어 입을 열었을 때 나온 말은 수진이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었어요. 수진아, 솔직히 말해줘. 우리 남편과 무슨 사이야?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들킨 거였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저 미영이를 바라보며 입만 벙긋거렸죠. 하지만 미영이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의심하는 수준인 것 같아서 끝까지 모른다고 버텨볼까 생각했죠. 무슨 소리야? 나는 정우 씨와 그런 사이 아니야. 이렇게 잡아댔어요. 하지만 미영이는 끝까지 추궁했어요. 그럼 요즘 왜 이렇게 행동이 이상해? 휴대폰도 계속 보고 화장도 예전과 다르게 하고 분명히 뭔가 있는 거지. 그 집요함에 점점 더 궁지에 몰리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그날은 끝까지 부인하고 미영이를 돌려보냈어요. 하지만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미영이는 분명히 계속 추적할 것이고 언젠가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낼 거예요. 그날 밤 정우 씨에게 긴급히 연락했어요. 미영이가 의심하고 있어요. 오늘 직접 찾아와서 추궁했어요. 이제 위험해졌어요. 정우 씨도 많이 당황한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장면, 그로부터 며칠 후였어요. 수진이는 미영이와의 일로 머리가 복잡해서 정우 씨와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끝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정우 씨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오늘 보고 싶어요. 이 한 줄의 문자를 보는 순간 모든 결심이 흔들렸어요. 역시 끝낼 수 없는 사랑이었던 거죠.
손가락이 떨리면서도 답장을 적기 시작했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계속해서 들려드릴게요. 과연 수진이와 정우 씨의 위험한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미영이는 진실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 더욱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